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 전이잖아.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NPR, NCR 값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름이 순열이었잖아.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였습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였습니다. 경우의 숫자는 지금 순열이 더 경우의 숫자가 더 맞나요? 순열의 값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었죠? 하지만 조합의 값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말하기 겁나 귀찮은데 지금 서로 다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중복 순열이 뭔지 알고 있나요? 중복 순열은 뭔지 모르나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알개를 뽑은 후에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이미 알아. 중학교 때부터 해봤어. 쌤이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5개의 숫자로 세 자리 숫자를 만들 생각이거든? 근데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데리고 와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이건가요? 그 산수할 때 5, 4, 3으로 계산했나요?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데리고 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1을 뽑았다고 해서 또 1을 못 뽑지 않는다면 또 1을 뽑을 수 있다고 한다면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서 배열하라고 한다면 네, 그럼 5의 3승으로 계산하겠네요?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요? 이게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중복 순열을 배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OP3의 값은 서로 다른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뽑힌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순열이었고요. 지금은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은 다음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겠다는 말은 1, 1, 3, 뭐 2, 3, 5, 그러니까 3, 3, 5 이런 식으로 같은 걸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뽑았을 때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 프로덕트 r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이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식 명칭은 프로덕트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뭐가 중요해? 난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파이라고 부를 거야. n파이 r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그때 딴 데서 n파이 r을 읽으면 좀 창피해요. 학교 선생도 아마 파이라고 할 거야. 귀찮으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n파이 r이라고 부를 건데 이거의 산수는 방금 산수 해봤잖아. 산수 이렇게 하겠다며. 앞에 거에 뒤에 거 거듭지고 하겠다고? 이거의 산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수는 매우 간단하네요. 왜 나머지 것들 산수 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조합의 값은 산수 어떻게 썼는데? n팩의 값을 n-r팩 곱하기 r팩이었나요? 얘는 어떻게 했던 거지? n-r팩분의 n팩이었죠? r팩 곱한 거니까요. 야,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문제는 매번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에 써있는 말을 정확하게 읽고 뭘 사용할지 이제 결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순열조밖에 없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근데 이제 추가되는 거는 중복 순열도 또 추가됐단 말이야. 그럼 문제를 보고 문제 설명하는 게 순열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중복 순열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자기가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순열인데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이 r은 서로 다른 r이고요. 순열에서 r은 서로 다른 r이고요. 중복 순열에서의 r은 중복이 허용되는 r입니다. 지금 너희 이해한 것 같죠? 이해한 것 같은데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분을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얘들도 앞으로 항상 틀릴 거거든요. 쌤한테는 편지가 3개 있습니다. 우체통이 2개 있습니다. 빠른 우편, 보통 우편. 보통 우체국 가면 우체통 2개 있거든. 편지가 3개 있는데 편지 3개하고 우체통이 2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편지 3개를 우체통에 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수능 기출문제, 실제 수능 기출문제야. 편지 3개를 우체통 2개에 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아니, 편지가 내 손에 3개 있어. 3종류의 편지가 있다고. 3개의 편지를 우체통 2군데에 담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니까? 몇 가지냐고. 8가지? 다른 사람은요? 6가지? 다른 사람은요? 이게 문제야, 이게. 자, 이게 문제인데, 말로 그냥 나온단 말이야, 말로.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편지가 3개는 분명히 서로 다른 3개의 편지겠네. 우체통 2개도 서로 다른 우체통이겠네. 방금 쌤이 빠른 우편하고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이라고 얘기했잖아. 편지 3개를 각기 다른 데로 보내는 편지 3개가 있어. 서로 다른 3개의 편지야. 우체통 2개 담아야 돼. 서로 다른 우체통 2개 담아야 돼. 자, 첫 번째 편지를 들었어. 첫 번째 편지를 담으려고 해. 그럼 첫 번째 편지를 담을 때 2군데 중에 한 군데 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편지를 A라는 우체통에 담았어. 그럼 두 번째 편지를 B에만 담아야 돼? 두 번째 편지를 다시 A 넣어도 되잖아.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편지 3개가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라고 하고 우체통 2개 값은 A 우체통, B 우체통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편지를 만약에 A에 담았다고 해서 두 번째 편지를 A에 못 담는 거 아니지? 세 번째 편지를 뭐 A, B 아무 데나 담아도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네. A, B 2개의 우체통 중에 A, B 2개의 우체통 중에 우리는 3개의 편지를 뭐 A, B, B, 뭐 A, A, B 이런 식으로 담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2개의 알파벳 A, B라는 2개의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은 이 2개의 알파벳 중에서 이 편지 3개를 넣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국은 2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알파벳을 뽑은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가지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2개의 서로 다른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알파벳을 뽑는 경우의 숫자니까 2의 3승 그래서 8가지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이게 수능 기출문제야. 근데 애들은 어떻게 푼 애들이 많냐면 느낌이 이건가? 아이씨 뭐 이건가?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복순열 앞으로는 문제들이 이제 배우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말은 무슨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네가 판단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으로 문제는 풀고 못 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중복순열도 문제가 막상 나오면 중복순열을 푼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중복순열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중복순열 이게 공식이 뭐가 어렵겠어? 앞에 거에 대해서 뒤에 거에 거듭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공식이 사용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가 중복순열인지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중복조합은 아까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는 경우의 숫자가 ncr이었는데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기를 뽑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위에 건 서로 다른 알기를 뽑는 거고요. 밑에 거는 중복을 허용해서 알기를 뽑는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까? 자, 나한테 숫자가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가 있는데
쌤이 이것들을 중복을 허용해서 뽑으려고 두 개만. 이 중에서 그냥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으면 1, 2 뽑을 때, 1, 3 뽑을 때, 2, 3 뽑을 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았을 때는 3C까지 세 가지인가요? 하지만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고 한다면 1, 1. 네, 이런 세 가지가 추가되는 건가요? 그럼 총 다 해서 6가지인 거네? 그럼 지금 상황은 이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는 우리가 답을 6가지인 거 지금 알고 있는 거네? 지금 상황이 중요한데 지금 설명을 놓치시면 앞으로 지금 배우는 게 무의미해. 지금 처음 배울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막 5개의 숫자가 있어.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으려고 해. 그럼 몇 가지인지 어떻게 알아?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다고 한다면 이건 3개밖에 없고 2개만 뽑으니까 쓸 수 있었거든? 근데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다고 한다면 쓸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매번 쓰고 있다면은 그럼 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실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방금 했던 녀석에 대해서 왜 6가지인지를 분석하려고 해. 분석하면 다음에 이 숫자가 n값도 커지고 r값도 커졌을 때 계산하는 방식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원래 항상 처음 수업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쌤이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해. 이 해석은 왜 중요하냐면 니네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다 해석해서 풀어야 되거든. 막 말로 주어진 상황이 막 주어지는 것들을 스스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해석이 되는 애들은 이 파트를 잘하는 거고 해석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 파트를 영원히 할 수가 없어. 모든 문제가 다 헷갈리거든. 자, 선생님 지금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과 2라는 녀석의 값 있잖아. 1과 2의 값은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라고 1과 2를 표현할게요. 1과 3의 값은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려고요.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짝대기들은 여기 있는 동그라미 값들은 1, 여기 있는 동그라미 값들은 2, 여기 있는 동그라미 값들은 3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짝대기들은 경계입니다. 1, 2, 1, 3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2, 3은 뭐란 얘기야? 짝대기 동그라미라는 얘기야? 1, 1은 누구야? 동그라미 짝대기겠네요? 이러면 1, 1이겠네요? 2는요?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인가요? 3, 3은 짝대기 동그라미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했습니다. 숫자가 3개 있으면 짝대기 개수는 경계가 짝대기 개수는 2개가 있어야 되겠네. 문제에 언급하는 숫자가 3개 있으면 짝대기는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뽑는 숫자가 2개의 숫자를 뽑기 때문에 동그라미 개수는 2개 있어야 됩니다. 짝대기 2개와 동그라미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4개의 빈칸 중에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상황은 4개의 빈칸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2군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숫자로서 6가지랑 똑같은 경우의 숫자였던 거네. 지금 상황을 재해석해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원칙은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의 숫자만 뽑고 싶었어. 그게 6가지였단 말이야. 근데 그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어진 숫자의 종류는 3가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짝대기의 수는 2개의 짝대기가 필요해. 필요한 짝대기의 수는 2개의 짝대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뽑는 숫자는 2개를 뽑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게 2군데야. 동그라미가 들어갈 2자리까지 짝대기 2개하고 동그라미 2개하고 총 4개를 배열하려고 하는데 4개를 배열하려고 하는데 4개의 빈칸 4개 중에 숫자 2군데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거라고.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는데 문제는 공식을 선생님이 소개해 줄 건데
공식만 기억하는 애들이 수학을 못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금 매우 중요한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거 매번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를. 앞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야 중복조합은 이런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은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야지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니네는 공식에 대입해서만 풀어. 그럼 공식에 대입해서만 맨날 풀다 보면은 니네는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 난 또 수업해야 돼. 자, 그러면 공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기를 뽑으려고 해. n개의 서로 다른 숫자가 있으면 구분하기 위한 짝대기는 몇 개가 필요해? 네. 아까 3개였을 때는 2개 짝대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n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이사이에 n-1개의 짝대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알개의 숫자를 동그라미로 표현할 거니까 동그라미의 개수는 지금 알개가 있는 상황이야. 그 전체 짝대기하고 동그라미가 들어갈 요만큼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알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걸 공식화 시킬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시 r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빈이가 또 졸릴 타이밍이 돼버렸어 또. 아까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 동안 니 쉬었잖아. 그게 쉬는 거잖아. 네? 선생님 지금 계속 쉬고 계신 건가요? 아니, 너희는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여유있게 쉬고 있었잖아. 자, 조금만 더 진행한 다음에 쉴까요? 딱 정확히 30분에 쉬겠습니다. 힘을 내보아요.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9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말은 9시부터 시작이에요. 네. 아, 내가 매일 그러냐고? 아니요. 주말만요. 자, 순열의 값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니는 순열 알잖아.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아서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숫자. 조합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는 경우의 숫자.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기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기를 뽑는 경우의 숫자. 이 챕터는 실은 중복 조합에 대해서 주로 배우려는 챕터야. 앞으로 우리는 중복 조합이 핵심입니다. 근데 중복 순열이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되긴 하는데 중복 순열은 뭘 못하냐면 도대체 n이 누구고 r이 누군지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기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중복 조합이 어려운 이유는 쉬운 대부분의 문제는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문제는 쉬운 문제야. 2점짜리, 3점짜리. 하지만 어려운 거는 4점짜리 문제들은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까 동그라미 짝대기를 가지고 스스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개념 문제 위주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다 쉽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지금 순열을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 원순열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큰 골자로 4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순열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탁자순열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염주순열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원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원 테이블에 사람을 2명 배치하려고 합니다. 2명의 사람을 배치한다고 한다면 선생님 이렇게 배치하는 거 1가지, 이렇게 배치하는 거 2가지, 이렇게 배치하는 거 3가지. 아, 선생님 그럼 엄청 많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원 테이블에 사람을 배치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2명의 사람이 같은 간격만큼 떨어지게끔 배치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2명의 사람이 같은 간격만큼 떨어지게끔 배치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 이것도 엄청 많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2가지 상황은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아니고 마주보는 상황으로서 1가지라고 셉니다. 2명의 사람을 같은 간격이 되게끔 떨어서 앉히는 방법의 숫자는 마주보고 앉는 1가지 경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위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 테이블에 두 명의 사람이 앉는 건 그랬었는데 원 테이블에 세 명이 앉히면은 세 명의 사람이 다 같은 각만큼 떨어져 있겠죠? 120도씩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세 명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여기에 A가 앉고 B가 앉고 여기에 C가 앉는 거랑 여기에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는 경우는 같은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일까요? 이건 두 개는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고스톱을 쳤을 때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A가 선입니다. 이런 전문 용어를 알고 있는 거 맞죠? 안 쳐봤나요? 또 순박한 척 하기는 막 친구들끼리 엄청 막 고독 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집에서 막? 저희 네. 스톱 아무도 안 해줘요. 아, 그래요? 고스톱을 A, B, C 순으로 만약에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A가 선이었을 때 A, B, C 순으로 고스톱을 치는 건가요?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다른 경우는 A 다음에 C가 치고 그 다음에 B가 치는 게 이게 다른 경우인 건가? 네. 원 테이블에 세 명이 한 사람 안 칠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말고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결국 원 테이블에 세 명의 사람 A, B, C를 안 치는 경우는 한 명 A라는 사람을 고정해 놓고 나머지 두 명만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는 몇 가지지? 네 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다 90도씩 떨어져 있습니다. 한 명 A라는 사람을 고정해 놓고 나머지 세 명의 사람의 위치를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냐고요? 한 명의 사람을 고정해 놓고 나머지 세 명의 순서가 바뀌는 게 몇 가지냐고요? 이게 3팩인가요? 네. 그럼 4명의 사람은 했고 5명의 사람을 배열하는 건 몇 가지야? 5명을 배치하는 건 4팩이네. 그럼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순열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n-1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겠네? 원순열은 n-1 팩토리얼. 일렬로 배열하는 녀석은 n팩이지. n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직순열이라고 불러. 우리는 그냥 직이란 말을 빼고 불렀던 거고 지금까지. 일렬로 배열하는 건 직순열인데 그 녀석의 값은 지금까지 n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거는 n팩이었나요? 그럼 원순열에서 하나만 빼서 팩토리얼 붙이면 되는 거네. 염주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A, B, C하고 A, C, B는 다른 거였나요? 이거 두 가지 원 테이블에 3명 앉히는 경우는 다른 경우였거든? 근데 염주라고 하는 거나 목걸이라고 하는 녀석은 염주 같은 데다가 A 구슬, B 구슬, C 구슬을 꿰는 거랑 염주에다가 A 구슬, C 구슬, B 구슬을 꿰는 경우였잖아요. 이거는 두 개는 다른 경우죠. 하여튼 염주라는 녀석의 값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염주라는 녀석의 값은 손목에 이렇게 끼웠다가 반대로 끼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는 실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염주라는 녀석의 값은 이 녀석의 값을 돌리면 똑같은 녀석이니까 그러면은 원 테이블이 아니고 원 테이블에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 n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거는 n-1 팩토리얼이 원순열이었다고? 근데 염주순열이라고 하는 건 뒤집었을 때 똑같은 녀석의 값은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2로 나누기 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돌아가면서 지금 다들 졸려서 큰일 났네. 염주순열의 값은 원순열의 값을 2로 나눠준 게 염주순열입니다. 이유는 두 개를 뒤집었을 때 중복되는 걸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세기 위해서. 그런데 염주순열에 조심할 점은 3부터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1을 대입하면 누구지? 1 대입하면 누구냐고요? 1 대입했는데 0팩토리얼이 누군지 몰라서 0이라고 하는 건가요 혹시? 네, 1을 대입한 녀석의 값은 2분의 1인가요? 2 대입하면 누구예요? 그것도 2분의 1입니다. 2 대입한 것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경우의 수가 될 수 없잖아. 3부터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염주순열은 원순열에 대해서 2로 나누게 한 게 염주순열입니다. 또는 목걸이 순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일렬로 배치하는 거 말고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 말고
탁자에다 배치하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탁자에 배치하는 녀석은 직사각형 좀 더 설명할 건데 정사각형, 정삼각형 뭐 이런 것들에 배치하려고 하거든? 선생님이 먼저 첫 번째 정삼각형에 사람들을 6명을 배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6명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거든? 6명의 사람을 삼각형의 탁자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렬로 6명을 배열하는 건 몇 가지야? 원형으로 6명을 배치하는 건 몇 가지지? 일렬로 배열하는 건 6명 배치하는 건 n팩, 원수열은 n-1팩이니까 6팩, 5팩이겠죠? 근데 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6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숫자가 지금 궁금하거든? 얘는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썼습니다. A부터 쓰기 시작해서 뺑 눌러서 A, B, C, D, E, F를 썼다고 칩시다. 또는 여기에서부터 A, B, C, D, E, F 쭉 썼다고 칩시다. 또는 여기에서부터 A, B, C, D, E, F 뺑 둘러서 썼다고 칩시다. 이 세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같은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창빈아, 자려고 의지를 먹었는데 지금 팔짱 딱 끼고 각도 잡으면서 잠 알딸딸하게 오는 걸 즐기는 사람의 표정인데 지금? 자, 여기에 A하고 A가 있으면 다른 경우일까요? 같은 경우일까요?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쓴 거랑 여기서부터 뺑 둘러서 A, B, C, D, F 쓴 거는 같은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일까? 여기는 A한테는 왼손으로 모서리가 잡힙니다. 여기는 A한테는 오른손으로 모서리가 잡힙니다. 이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렬로 배열했을 때는 여기에부터 A, B, C, D, F 쓴 거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 B, C, D 돌아가서 EF라고 쓴 거랑 여기서부터 A, B, C, D, EF 쓴 거는 다 다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다 AAA라고 쓴 것들은 다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렬로 배열했을 때는 이 경우 여기 A가 있냐 여기 A가 있냐 여기 A가 있냐는 다 다른 경우여서 다 다른 경우로 이 속에다 120가지로 720가지구나. 이게 6팩으로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6팩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중복된 세 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세야 되는 상황이거든. 중복된 세 가지 경우를 한 가지 경우로 세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누게 합니다. 또는 원형으로 배치했을 때는 5팩으로 계산할 건데 원형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A라고 쓰나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삼각형에다 A를 썼을 때는 여기다 A를 쓰는 경우랑 여기다 A 쓰는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원형으로 배치했을 때는 여기다 A 쓰는 거랑 여기다 A 쓰는 거는 같은 경우인데 삼각형에다 배치했을 때는 여기 쓰는 거랑 여기 쓰는 건 다른 경우거든. 그래서 원수열보다는 경우의 숫자가 2배만큼 많아집니다. 근데 백날 이렇게 이식하려고 하는데 니네는 지금 반 정도가 지금 쳐 주무시면서 설명을 똑바로 안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방법적으로 이해시키는 건 열심히 안 들으시니까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둘 중에 위에 걸 선생님은 선호합니다. 삼각형이죠.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600가지입니다. 삼각형이면 3으로 나누기 할 겁니다. 자, 8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원래 정확하게 이해를 시킨다면 일렬로 배열하는 직순열은 8팩으로 계산했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A랑 여기서부터 A라고 쓴 거, 여기서부터 A라고 쓴 거, 여기서부터 A라고 쓴 거, 여기서부터 A라고 쓴 것들은 4가지 경우가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1을 하려고 하는데 백날 이렇게 가르쳐봐줘도 열심히 안 들으실 거니까
8명을 배치하는 건 8팩이야. 사람 8명이야. 정사각형이면 4로 나누기 할 거야. 자, 오각형이 있습니다. 이건 정오각형입니다. 정오각형에 사람을 10명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사람을 10명 배치하는 경우의 숫자 탁자 순열은 뭐 어떻게 하겠다고? 10팩의 값을 정오각형이니까 5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야. 왜 5로 나누기 하냐면 여기 A 이 5가지 경우는 여기 A가 위치하는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10팩의 값을 일렬로 배열하면 10팩인데 5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5분의 1로 나누기 한 거고요. 원형으로 배치했을 때랑 비교해보자면 원형으로 배치했을 때는 9팩의 값이 10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경우인데 원형으로 배웠을 때랑 비교해보자면은 여기 A 있는 경우랑 여기 A 있는 경우는 원 테이블에 배치했을 때 똑같은 경우지만 탁자에 배열했을 때 두 가지 경우는 다른 경우여서 그때는 2배를 하겠습니다. 내 말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보통 다 기억에서 지우고 이건 해마다 있는 일이거든. 너희만 그런 게 아니거든. 처음 설명할 때 똑바로 듣고 영혼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처음 들을 때 설렁설렁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냥 공식 한 줄만 있는 게 제일 좋거든. 기억하는 건 항상 이것만 기억합니다. 삼각형이면 3으로 나누세요. 사각형이면 4로 나누세요. 오각형이면 5로 나누세요. 이게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직사각형의 다음과 같이 여기에는 2명, 여기에는 3명, 여기에 2명, 여기에 3명을 앉히려고 합니다. 대칭돼 보이죠? 선생님 봤을 땐 이렇게 대칭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이렇게 10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건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에 10명을 배치할 때는 직사각형이면 10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10팩인데 직사각형이면 무조건 분모가 2입니다. 직사각형에 사람을 배치했을 때는 무조건 분모의 값입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A를 배치하는 경우랑 여기다 A를 배치하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거 말고는 A를 배치했을 때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여기다 A를 배치하는 경우랑 겹치는 경우는 여기다 A를 배치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로 나누기 합니다. 직사각형이면 무조건 일렬로 배열했을 때 경우의 숫자를 2로만 나누기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 시킨 대로 했는데 직사각형이니까 2로 나누기 했는데 틀렸어요. 이런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을 배치하고 싶습니다. 5명을 배치한다고 한다면 일렬로 배치하는 건 5팩인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2로 나누기 하라고 선생님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답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거는 여기에 A가 있는 경우랑 겹치는 경우가 여기가 A 있는 경우 겹치는 경우인가요? 같은 경우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이렇게 A 있는 거. 다른 경우죠? 이건 A의 왼쪽에 2명, 오른쪽에 1명인 거잖아. 이건 왼쪽이 1명이고 오른쪽이 2명인 거잖아. 이 A는 겹치는 게 아니야. 여기에 A 배치하는 경우랑 겹치는 거 뭐 있어? 이 사람이 A인 거랑 겹치는 게 뭐야? 이거? 이건 오른손으로 모서리 잡히고 이건 왼손으로 모서리 잡히는 거잖아. 이것도 겹치는 거 아니야. 겹치는 게 없습니다. 겹치는 게 없으니까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쪼갰을 때 대칭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쪼갰을 때 대칭되는 거 맞아요? 아니요. 여긴 1명, 2명, 여긴 1명, 1명이니까 대칭되는 게 아니죠? 대칭성이 없는 직사각형의 사람의 배열은 2로 나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렬로 배열한 경우에랑 똑같습니다. 자, 탁자 순열, 염주 순열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책에 있는 건 싹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문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다들 시청놀이 하고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3명 있고 남자가 4명 있습니다. 원탁에 앉으려고 합니다. 7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경우가 몇 가지죠? 7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인가요? 네. 7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건 n-1팩 6팩인가요? 6팩은 65431을 곱했더니 720까지죠? 네. 자,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 테이블에 여자들을 이웃하게 앉히라고요? 보통 이웃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렬로 배열했을 때도 이웃하는 것들은 한 덩어리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 3명을 한 덩어리로 놓겠습니다.
여자 3명을 한 덩어리로 놨고요. 남자는 각각의 한 덩어리인가요? 자, 이렇게 된 것들 5덩어리, 동그라미 큰 거 5개를 배치하는,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건 몇 가지죠? 네. 동그라미 큰 것들을 배치하는 거는 4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자 셋이서 자리 바꿀 수도 있죠? 여자 셋이서 자리 바꾸는 건 3팩으로 처리합니다. 아, 선생님, 원 테이블에서 1명 배치하는 거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계산 안 하죠? 한 문제를 계산할 때는, 한 문제에서 답을 구할 때는 한 번 원수열을 계산하고 나면은 2번 다시 원수열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원수열은 한 문제에서 한 번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큰 것 원수열로 배치했으면 그 속 여자 3명을 배치하는 거 원수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수했습니다. 앞에 건 4팩이니까 24가지, 뒤에 건 6가지입니다. 그래서 144가지인가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여자들은 이웃하지 않게끔 배치하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먼저 남자들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지금 4명인가? 남자 4명을 배치하는 건 몇 가지죠? 남자 4명을 배치하는 건 원순위를 남자 4명 배치했으니까 3팩인가요? 하지만 여자들은 사이사이에 배치해야 되는 건가? 4군데 중에 3군데에 여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미 한번 원순위로 계산했으니까 이제 원순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4곳 중에 3곳을 골라서 3곳에 배열하면 되는 거죠. 3명의 여자들을 4P3으로 계산했습니다. 산수했더니 몇 가지인가요? 앞에 건 3팩 6가지, 뒤에 건 4P3이?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왜? 제가 6사 24라고. 아, 이거. 다른 거. 자, 합동인 4개의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4개의 영역을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4가지 색으로 모두 칠하려고 합니다. 4개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거고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는 같은 거로 보겠습니다. 즉 원순열로 처리하세요. 그럼 얘는 상황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영역은 원 테이블에 여기다 색칠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테두리에 있는 3군데는 여기다 3개를 배치하는 경우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운데 색칠하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죠? 4개 중에 아무거나 가운데 칠할 수 있나요? 그럼 남은 3개의 색깔을 배치할 건데 남은 3개의 색깔을 배치하는 거는 회전에서 중복하는 거는 한 가지로 쓴다고 하니까 원순열로 취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개를 배치하는 건 원순열로 처리해서 2팩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탁자에 8명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8명의 가족을 탁자에 배치했습니다. 8명을 일렬로 배열한 건 8팩입니다. 정사각형이면 4로만 나누기면 된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나 지금 다른 문제 풀고 있으면 이거 끝났어? 네. 근데 보통 이거 산수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객관식 보기 이렇게 써 있던지 아니면 객관식 보기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8팩은 8 곱하기 7팩인데 약분해서 2 곱하기 7팩이라고 쓸 수 있나요? 네. 객관식 보기에서 이 숫자를 찾는 거지 결코 산수해가 답을 구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남자가 4명 있습니다. 여자가 4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는 남녀만 앉히려고 합니다. 각각의 배에는 남녀만 앉히려고 합니다. 그렇게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고 싶습니다.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앉혔으면 좋겠는데 한쪽 면에는 각각 남녀 이렇게 앉히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세려고요. 그럼 먼저 남자들한테 어떻게 시키려고 하냐면 야 니네 남자들 여기에 지금 자리가 두 군데 자리가 있는데 남자 4명들 니네 앉지 말고 일단 가서 대기해. 남자 4명들 가서 대기만 해. 이 각각의 면에 대기시키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죠? 네, 남자 4명을 대기시키는 경우는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거랑 똑같이 3팩으로 계산할 겁니다. 여자 4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자 4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니네 앉지는 말고 가서 대기만 해. 여자 4명 배치하는 게 몇 가지예요? 아니 아직 앉히지 않을 거고요. 남자 4명을 배치하는 거는 3팩까지였고요. 여자 4명은 앉히지는 않을 거고요. 각각의 면에 위치시키는 건 몇 가지인가요? 쌤이 아까 전에 한 문제를 풀 때는 원순위로 몇 번만 계산한다고요? 한 번만 계산한다고요? 남자를 이미 원순위로 계산했습니다. 여자 배치하는 건 몇 가지라고요?
여자는 대기하는 경우가 4팩입니다. 이제 할 일은 가서 앉아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가서 앉아. 앉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여기 남자 여자가 앉는 경우는 2가지 아니야? 자리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뭘 곱해야 되냐고요? 얘 4승 16을 곱해야 되나요? 남자 4명, 여자 4명을 앉히는 경우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정식 명칭은 프로덕트지만 우리 귀찮으니까 파이라고 읽기로 했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알기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산수는 앞에 거에 뒤 거 거듭제곱을 할 건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싸움을 잘 못했거든? 겁이 좀 많았거든? 근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쌤보다 등치가 큰 놈을 운동장에 싸우는데 막 때리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걸었어. 다리를 걸어서 눕힌 다음에 위에 올라타가지고 뒤지게 팼던 기억이 나. 결국은 얘가 나를 이렇게 뿌리치고 일어선 다음에 날 때릴까봐 살짝 겁이 났었는데 그런데 이 새끼 어떻게 했냐면 졸라 쳐맞다가 운동장에 모래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내 눈에다 뿌려버렸어. 눈에 모래가 잔뜩 들어갔고 결국은 졸라 뒤지게 쳐맞아야 되는데 아무튼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원래 폭행할 때 두드러 팰 때 때린 놈이 위에 올라타서 때리고 깔린 놈이 두드러 맞을 거 아니야? 폭행 당한 놈이 밑에 있고 폭행하는 놈이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쌤은 중복조합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아까 편지가 3개 있었죠? 네. 편지가 3개 있고 우체통이 2개 있었습니다. 수능 기출문제가. 그러면 행위를 하는 거. 누가 선택을 하고 누가 선택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편지를 우리가 손에서 들고서 우체통을 담긴 우체통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우체통이 막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담는 거 아니죠? 그러면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군지 생각해 보면은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선택당하는 게 밑이야. 선택당하는 건 우체통, 편지는 선택하는 거죠. 당하는 게 아래, 하는 건 위에. 네. 때리는 놈이 위에, 맞는 놈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중복조합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푸는 이유는 편지를 담을 때 첫 번째 편지가 A 우체통을 선택했다고 해서 두 번째 편지가 A 우체통을 선택 못하는 거 아니죠? 중복이 허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복순열로 문제를 풀 때는 누가 선택을 하는 건지 누가 선택을 당하는 건지를 알 수 있고요. 당하는 녀석의 값이 밑이고요. 선택하는 게 지수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5개의 숫자를 중복으로 허용해서 4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해봤습니다. 중2 때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중복순열이 필요 없습니다. 4자리 숫자를 만들겠다고요? 4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복을 허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인가요? 0을 빼고 4가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방금 전에 숫자를 사용했던 숫자를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5가지, 0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신 거 맞죠?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3,000보다 큰 자연수가 필요합니다. 3,000보다 큰 자연수는 3,000으로 출발하는 모든 숫자는 3,000보다 큰 거냐? 네. 아닐걸요? 네, 3,000은 3,000보다 큰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밑줄에 친 녀석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5가지인데 뺄 거는 3,001가지는 빼야 되나요? 네. 4로 출발하는 모든 녀석은 3,000보다 큰 거죠. 5로 출발하는 모든 것도 3,000보다 큰 거죠. 5는 없다. 얘 끝인가요? 네. 그러면 125 더해서 250, 250을 3가지 뺐더니 149가지인가요? 249가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순열을 사용했었는데 실은 중복순열을 공식은 알고 있지만 중복순열로 풀지는 바로 중복순열을 떠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가 보통 우리는 중복순열로 문제를 풀고요. 1대 함수의 개수를 값을 구할 때를 순열로 푸는 것 같거든?
왜냐면은 처음에 1이라는 숫자가 A로 갔을 때 함수는 2의 값도 A로 가도 괜찮은 거죠.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2가 갈 수 있는 거 5군데, 3이 갈 수 있는 거 5군데인가요? 실은 이 녀석의 값이 5 파이 3인가요? 네. 자, 두 번째 녀석의 값은 1대 함수의 개수는 처음에 갈 수 있는 게 5군데, 그 다음은 4군데, 그 다음은 3군데죠? 네. 산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설명해야 되는 건가? 그쵸, 설명해야지. 한지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을 거니까. 함수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해요? 어떤 녀석이 함수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죠? 화살표가 한 곳에서 두 개가 출발하면 함수 맞아 아니야? 또는 화살표가 1과 2의 값은 화살표가 나갔는데 3의 값이 화살표가 안 나가면 그것도 함수가 아닌 거죠? 네. 함수는 무조건 하나씩 화살표 출발해야지 함수인 거죠? 다음에 있는 그림은 함수의 그래프가 맞아요? 이것도 함수 맞아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Y축의 평행한선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 써야지 함수인 거고 이건 함수가 아닌 거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Y축의 평행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이 하나씩 써야지 함수였던 것 같습니다. 1대1 함수는 뭐가 1대1 함수였지? 아닙니다. 이게 되게 1대1 함수의 값은 이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대입하는 값이 다른 값을 대입하면 함수값도 다른 녀석이 나왔을 때 1대1 함수인 거죠? 대입하는 게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1대1 대응이 그게 아까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거였나? 1대1 대응의 값은 1번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치역과 공역의 값이 똑같은 거죠? 근데 치역과 공역의 값을 표현하는 표기 방법이 알파벳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공역의 값은 y라고 표현하고 치역의 값은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입니다. 치역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치역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치역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대문자 x 정의역에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으로 치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치역입니다. 치역과 공역은 문자로 써 있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x라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1대 함수가 몇 개냐고요? 네, 그거는 1이 갈 수 있는 거 4군데, 2가 갈 수 있는 거 3군데, 3이 갈 수 있는 거 2군데 이렇게 해서 24가지인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1대1 대응은 누구야? 몇 가지야? 이거 1대1 대응이 불가능하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건 1대1 대응인 건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6개 있는 거죠? 지금 이건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와 1대1 함수인 함수의 개수는 똑같은 거죠? 세수를 한다고 잠이 깰까요? 자꾸 대답을 하면 낫지 않을까요? 빨리 다녀오세요. 다녀오면 끝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네. 한 가지 팁을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 녹화를 안 해버렸네. 여기 우리는 아무도 볼 사람 없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자, 바나나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절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렬로 배열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몇 가지죠? 6팩을 A는 3개니까 3팩 곱하기 N값은 2개니까 2팩 720의 값을 12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양쪽 끝에 N이 오도록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끝에 N을 배치시키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두 개를 배열할 건데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인가요? N 두 개가 순서 바뀌는 건 무의미하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사이에다가 4개 알파벳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4개 알파벳을 배치할 건데 4팩의 값을 4팩을 3팩으로 나누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개의 A가 모두 이웃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A의 값 이웃하면 이건 한 덩어리 취급할 겁니다. 남은 알파벳에는 N하고 B가 남나요? 네. 동그라미 4개를 일렬로 배열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개를 배열하는 건 4패까지입니다. 그 중에 똑같은 게 있나요? 네. 하지만 그 속에서 A들을 배열하는 건 몇 가지죠? 한 가지인가요? 따라서 12가지가 답인가요?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B가 N보다 앞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순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B 다음에 N 다음에 N이 무조건 와야 되는 거네? B, N, N은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B, N, N 값은 반드시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 TTT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B, N, N 값을 TTT라고 놓는다면 결국 배열하려는 녀석의 값은 TTT, AAA를 배열하면 되는 건가요? 그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6팩의 값을 T가 3개, A가 3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배열했을 때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TATTA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근데 그 녀석 속에다가 T값 대신에 뭐 집어넣겠다고요? 이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녀석의 값은 무조건 B, N, N을 집어넣을 거예요? B, N, N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무조건 B의 값이 제일 앞에 와야 되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가요?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720의 값을 36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최단 경로의 숫자는 익히 많이 풀어봤던 것 같은데? 자, A에서 C까지 간 다음에 B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단 경로의 값을, 두 번째 문제가 그 문제구나.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숫자를 그냥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오른쪽 이동하는 건 A라고 지칭할 거고, 오른쪽의 이동은 이런 이동을 A라고 지칭할 거고요. 이런 이동은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만 꼬불꼬불 간다면 이 녀석의 값은 배열하는 알파벳이 B, A, B, A, A, B, A, A, B, A. 그럼 결국 경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 6개 A와 4개의 B의 값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알파벳 10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죠? 10획의 값을 뭘로 나누게요? 똑같은 A의 값은 6개 있고 B의 값은 4개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건가요? 6획의 값 약분했습니다. 약분했더니 4, 3, 1, 1분의 분자의 값은 19, 8, 7인가요? 그래서 210까지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A에서 C점을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A에서 먼저 C로 가야 되겠네. A에 C로 가는 경우의 숫자라고 구할 거고요.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곱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연속해서 가는 경우의 숫자니까 곱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처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숫자는 어떻게 할 거죠? 네, 알파벳 4개를 배열할 건데 AA, BB인가요? C에서 B로 가려고 합니다. A가 4개, B가 2개인 것 같은데? 6개를 배열하려고 하는데 A의 값은 4개, B의 값은 2개 있다고요? 앞에 건 6가지입니다. 뒤에 거는 720의 값을 이걸 약분 먼저 할까? 6 곱하기 5? 15가지인가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직접 세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닌가? A에서 C로 가는 건 6가지로 칩시다. C에서 B로 가는 것만 경우의 수 세겠습니다.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숫자는 C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숫자는 한 가지인가요?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인가요? 무조건 이렇게만 가야 되니까 C에서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C에서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근데 C에서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죠? 2가지. C에서 출발해서 이전까지 가는 경우는 3가지인가요? 여기는 몇 가지예요? 네. 여기는 3가지, 6가지, 10가지, 15가지예요? 직접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밑에 있는 문제도 연습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밑에 문제 연습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밑에 있는 호수 있는 문제 풀려고 합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가지 못하는 길이 있을 때에는 이쪽 길로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길로는 못 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길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길은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직접 세는 게 훨씬 빠르거든. 보통 일반적인 참고서 해설지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꼭 지나는 점의 좌표를 몇 군데를 PQR로 놓고서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착하려면 이 점, 이 점, 이 점 세 점을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에서 B까지 갈 때 이 세 점을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무조건 이 세 점은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 해설제는 이런 점들을 PQ하려고 지정해 놓고서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Q를 지나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R을 지나서 B로 가는 경우를 쪼개서 풀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는 일일이 세 가지로 경우의 수를 셀 생각입니다. A의 출발에서 이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다 한 가지인가요? 여기도 한 가지인가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여기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는 몇 가지죠? 네, A의 출발에서 이점까지 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기도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그냥 밑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긴 다섯 가지인가요? 그 다음 여기는 9가지, 여기는 15가지, 14가지, 29가지, 그래서 경로일전 29가지입니다. 세서 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 지금 진도는 다 나간 것 같은데? 고난도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레벨 3로 갔습니다. 14번 문제로 갔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포함한 6가지의 색이 있습니다. 6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날개 6개인 바람개비에 각 날개에 색칠하려고 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맞은편의 날개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빨간색, 파란색을 맞은편에 칠하라고? 각 날개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치고 하겠습니다. 마주보는 건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얘기잖아. 어떻게 하지? 어이씨, 너무 꿀했다.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 팔자 모양으로 생겨있는 녀석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려고 하거든? 팔자 모양으로 생긴 걸 하나로 취급할 거야. 이거 지금 세 가지 종류의 팔자 모양이 있어 지금. 이런 게 세 개 있다고, 이런 게 세 개.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마주보라며. 나 말이 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이런 세 군데다가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을 칠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냥 원순위로 설명할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이 힘드네. 원 테이블 있는데 원 테이블에 6명의 사람 앉힌다고 생각하자 그냥. 원 테이블에 6명의 사람 앉히는 거랑 똑같이 해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마주보는 게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라고? 그럼 상황은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3명 있는 문제로 해석하려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색깔은 빨간색은 다 똑같은 빨간색 3개가 있으면 빨간색 3개는 구분이 되지 않거든? 근데 남자 3명이라고 해버리면은 남자 3명은 다 구분되는 것들이잖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물로 생각해야 되겠다. 사물로만 생각해서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있는 색깔은 무조건 빨간색, 파란색. 여기도 빨간색, 파란색. 여기도 빨간색, 파란색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생각하는 거라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 해석을 어떻게 하는 중이냐면 원 테이블에 3개를 배치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빨간색 묶음으로 생각하려고. 이렇게 묶음으로 생각해서 3개 동그라미를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건 몇 가지예요? 네, 이걸 2팩으로 처리해서 생각하려고요. 여기가 내말 있는 거 맞나요? 원천으로 생각해서?
아니, 세 개를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건 2팩. 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이제 맞은편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맞은편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여기에 우리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빨간색, 파란색을 배치하는 게 몇 가지인데요? 빨간색, 파란색을 배치하게 되면은 두 가지야? 여기다 빨간색, 파란색 배치하는 건 몇 가지예요? 여기다 빨간색, 파란색 배치하는 건 몇 가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왜 많냐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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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순서 바꾼 녀석이 여기가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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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인 거랑 두 가지가 같은 경우,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돼버리잖아. 말이 된 거 맞나요? 그럼 이게 답이 너무 많아, 이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방금처럼 겹친 일이 안 생기게끔 하려면. 왜 이로 나눠주냐면, 아니,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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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있는 거랑, 그 뒤집었을 때 똑같은 경우니까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써야 되잖아. 이 말 납득된 거 맞나요?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떤 한 녀석의 값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고정해버리고, 여기는 무조건 빨간색, 파란색 있어야 돼. 고정해버린 다음에, 답이 안 나오네. 아씨, 요거 빼먹었다. 아.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어버렸어요. 파란색은 빨간색, 파란색이 세 개 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성의 없이 읽었나 봐요. 모두 빨간색, 파란색을 포함한 6개의 색이 있다고 읽어놓고서 착각해 버렸어요. 그럼 빨간색, 파란색은 하나밖에 없는 거네, 한 쌍밖에. 그 나머지는 그냥 서로 다른 색, 4개의 색깔 있는 거네, 그냥. 그런데 그 중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마주본 색깔이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민 색깔인 거구만. 그럼 쉬워졌어, 다시. 원 테이블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마주보는 상황으로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안 치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먼저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건 몇 가지죠? 그러니까 색깔 두 개만 원 테이블에 빨간색, 파란색이 마주보게끔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이게 몇 가지냐고요? 이건 한 가지죠? 2-1 팩토리얼. 그러면은 이거 원순위로 지금 계산한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럼 나머지 4개 색깔만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돼요? 나머지 4개 색깔 배치하는 게 몇 가지예요? 3팩하면 안 되죠. 방금 전에 원순위로 계산했잖아요. 한 문제에서 원순위를 한 번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4개를 배치하는 거는? 나머지 4개 배치하는 거는 아니 4개의 색깔을 배치하는 게 몇 가지냐고. 원순위는 방금 전에 계산했으니까 지금 원순위를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몇 가지예요? 쉬운 문제라까지는 너무 어렵게 해석해 버렸어요. 색깔 다 착각해가지고.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개의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5개의 숫자를 택해가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일렬로 배열하여서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 똑바로 읽자. 세 개의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하게 해가지고 5개의 숫자를 선택하겠다고? 5자리 자연수? 5자리 자연수가 되게끔 배치해야 돼? 그럼 첫 자리는 빵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일끼리는 서로 이투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이빵, 이빵빵은 왜 안 돼? 된다고? 만족한다고? 1, 2, 빵 1도 만족한다고? 1은 이웃하지 않으니까? 1, 1, 빵 2, 빵은 안 되는 거구만. 1이 이웃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자리에 1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첫 자리에 2로 출발하는 것도 있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 1로 출발한 거에 가지 숫자를 갖다 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인데? 세 가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이 들어갈 수 있어? 1이 못 들어가니까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빵이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야? 네. 여기 들어간 숫자가 2가 들어갔을 때는 그것도 세 가지야? 근데 문제는 여기 1이 들어갈 수 있잖아. 1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들어올 숫자가 몇 가지야? 근데 여기에 만약 빵이 들어있으면 그 다음 숫자가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냥 무턱대고 곱하기로 풀면 안 되겠네. 그러면 계속 내가 숫자 몇 가지인지 세가지고 세는 건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1이 있을 때와 빵이 있을 때하고 2가 있을 때는 이게 가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로 문제를 푸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쉽게 풀지? 5개의 숫자를 들어가는 경우를 쓰려고 하는데 1이 유타가 안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럼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모든 경우 중에 1이 2유타하는 경우를 제거할까? 그럼 모든 경우의 숫자부터 먼저 구하자. 2유탄다 만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1이 2유타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숫자를 다 그냥 세버리려고요. 1로 출발하는 게 몇 가지야? 1로 출발. 쌤이 지금 두 번째 나라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1로 출발하는 모든 경우를 다 셌습니다. 몇 가지냐고요? 1로 출발하는 경우의 숫자가 그러면 세 가지야? 그래서 81가지? 2로 출발한 건 몇 가지예요? 2로 출발한 것도 모든 숫자는 81가지인가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그 경우 중에 빼려고요. 뭘 빼겠다고요? 1이 2유탄 경우를 빼겠다고요? 그러면 1이 2유탄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1이 2유탄하려면은 일단 1이 많을 때 다 1일 수 있죠. 네. 그거 빼야 되고요. 1이 4개 있을 때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이 4개일 때, 1이 3개일 때, 1이 2개일 때 이런 걸 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공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네. 5군데 자리 중에 1이 제일 많을 때가 이때 그 다음에 1이 많을 때가 이것도 많네. 1이 4개 있을 때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건 돼, 안 돼? 이것도 있네? 이것도 빼야 되겠네? 1이 3개일 때, 1이 3개일 때 10줄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10시, 5시, 3, 10까지. 아유, 돌아버리겠네. 더 쉽게 풀 수 있나? 열 줄 써야 되는데, 나 지금? 아이씨, 어떡하지? 어? 아직 맞아요. 이거 일일이 다 세야 돼. 너무 괴롭다, 근데 이미. 저번 시간에 오늘 재밌을 거라고. 그러게요. 사과할게요. 일이 10줄 들어가야 되는데, 10줄 내가 어떻게 써? 쓰다 보면 되겠지? 이거 일단 경우의 수부터 셀까? 이건 한 가지죠. 이건 몇 가지예요? 1이 이렇게 4개 있는 거. 마지막 때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인가요? 이것도 0하고 2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0이니까 두 가지. 또 0이니까 두 가지. 하지만 이건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2로 출발한 것밖에 없죠? 한 가지인가요? 네. 이것들 제거할 겁니다. 이 녀석의 값은 0이 들어가는 거 네 가지인가 2 곱하기니까 네.
이것도 0이 아이고야 숫자 잘못 썼네. 0과 2, 0과 2가 들어가는 경우 4가지인가요? 근데 이거 10줄 써야 되거든? 10줄 써야 되는데 10줄 중에 5줄은 10줄 중에 5줄은 헷갈려 씨.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거 했고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뭐 빼먹었지? 10줄 써야 되는데 다 썼나 이제? 똑같네. 뭘 빼먹었냐? 뭘 빼거든요. 첫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 빼먹었다고? 이것들은 6가지 것들은 0이 0이 들어가는 경우 다 4가지? 하지만 이것들은 첫 번째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누구예요? 무조건 2밖에 안 들어가? 한 가지.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2가지인가요?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2군데만 1 들어가는 경우 뺄 거 있죠? 근데 지금 이 중에 1이 다 이웃하는 거 맞아? 1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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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이건 빼면 안 되지. 이건 1이 이웃하는 경우가 아니잖아. 이웃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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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하니까 이것들은 다 뺄 거야. 이건 빼는 거 아닙니다. 이해된 거 맞죠? 그럼 1이 이웃하는 것만 이제 1이 2개 있으면 1이 이웃하는 것만 빼면 되겠네. 1이 첫 번째, 두 번째 1이 들어가면 이웃하니까 빼야 되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또 누구지?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2개 들어가는 이 경우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몇 가지야? 0이, 0이, 0이만 들어갈 수 있어요? 8가지? 이 녀석은 2만 들어갈 수 있고 0이, 0이? 4가지인가요? 이게 몇 가지예요? 이것도 4가지인가요? 이제 뺄 건 다 셌습니다, 이제. 1이 이웃한 경우 다 셌습니다. 여기 몇 가지야, 지금? 10가지. 16가지. 이거 20가지라고 할 걸 그랬다. 지금까지 30가지? 30가지에다가 38가지. 이게 몇이야? 20이야? 24? 20? 58가지? 다 해서 58가지 빼야 됩니다. 너 어디 갔어? 전체 모든 경우 중에 1의 값이 이웃하는 경우는 58가지가 있습니다. 몇이야? 162에서 58 뺐습니다. 104예요? 되신 거 맞아요? 네. 괴롭다 이거는. 상황이 복잡하니까 일일이 세야 되고요.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좀 난이도 어렵네요. 고3 모의고사 문제들은 다 어떤 문제들이 30번 문제들은 이건 양반이야. 30번 문제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확률 같은 게 30번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돼. 거의 한 문제 푸는데 30분, 40분 걸리기도 해요. 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지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때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했으면 좋겠고요. 풀수가 적혀져 있는 카드는 작은 숫자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순서가 유지되는 것들은 다 동일한 문자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바람은 2하고 4의 관계,
2가 적혀있는 카드가 4가 써있는 카드보다 왼쪽? 그럼 2 다음에 4를 쓰라는 얘기네. 이게 특정한 순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의 값들은 작은 숫자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부터 쓰라고 하니까 1 다음에 3이 오고 3 다음에 5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렇게 특정한 순서가 유지되는 것들은 동일한 문자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건데 2하고 4의 값은 A라고 치환하고 1하고 3하고 5의 값은 B라고 치환한다면 치환했을 때 6개의 숫자는 A 2개, B 3개, 6이 하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된 녀석들을 일렬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6팩을 네, 이게 이것들을 배열한 숫자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배열한 것 중에 예를 들면은 배열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A6, B, A, BB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AA 자리는 누굴 집어넣어야 돼? AA 자리에 무조건 2 다음에 4를 집어넣으라고요? B 자리는 뭘 집어넣으라고요? 무조건 1, 3, 5를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으로 2, 4만 집어넣을 수 있고 순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1, 3, 5의 값도 집어넣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배열하는 경우숫자를 구한 다음에 2하고 4를 배치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1, 3, 5의 값을 배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720의 값을 12로 나누겠습니다. 17번으로 갔습니다. 4자리 자연수의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4자리 자연수의 개수의 값이 필요한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의 값은 14였으면 좋겠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값은 모두 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홀수를 4개 더해서 14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홀수의 값은 13579의 값이 홀수인데 4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다며? 그럼 4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합의 값이 14가 됐으면 좋겠다고? 합의 값이 14? 누구의 합의 값이 14인 거야? 합의 값이 14 되는 모든 종류를 다 써야 되거든. 합의 값이 14 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누구야? 아, 근데 이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1의 값이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 1이 3개였을 때 합의 값이 14 되게끔 할 수 있나요? 1이 2개였을 때는 14 되게끔 할 수 있나? 일 1 39? 이거 말고 또 있나? 이것도 합의값이 14가 맞아요? 그럼 1이 2개 있는 경우는 다 센 것 같은데? 1이 하나 있을 때 14 되는 경우 찾아보자. 1, 3, 5. 또 1이 하나 있는 경우 또 있나? 1이 하나만 더해서 합의값이 14인 경우는 더 이상 없어? 1, 3, 3, 7? 또 1이 하나 있는 경우가 또 있나? 없어요? 1이 없을 때 생각합시다. 1이 없을 때는 3, 3, 3, 5? 돼요? 이제 1이 없는 경우 중에 더해서 14가 되는 거가 또 있나?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이것만 배치하면 되겠네. 네. 자, 이 녀석의 값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구하고 있습니다. 배치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4팩을 2팩으로 나누게 했더니 14에다 이것도 12가지인가요? 얘도 12가지인가? 얘도 12가지인가? 근데 이건 4팩을 3팩으로 나누게 해야 돼요? 4가지인가요? 네. 48한테 4를 더했으니까. 자, 다음 챕터 쪽수를 불러주세요. 26부터 26쪽부터 47까지. 중복조합 연습을 남은 시간 동안 중복조합 연습 좀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첫 번째 챕터만 문제 입센 개념센 수학을 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어오세요. 확률과 통계 숙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두 권 다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미루시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숙제할 때 힘듭니다. 내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내일까지 수투랑 수능 숙제 둘다 해야 되죠. 그쵸. 내일까지 수원수도 다 해보셔야죠. 아, 내일까지 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 첫 번째 챕터를 내일까지 풀어야 되겠다. 개연센 수학은 내일까지 해보세요. 내일도 확통 좀 하게요. 자, 선생님이 조합 파트에 대해서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조합 설명하고 중복 조합을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전에는 선생님이 연습을 요 파트를 안 시켰던 것 같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고서 설명은 안 했는데, 자, 순열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가 NP 아래 값이면은 산수할 때 우리 어떻게 산수한다고요? n-r팩분의 n팩 또는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곱하는 거죠? n-r 플러스 1까지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될 때까지. 네, 전체 개수 알개가 될 때까지 곱하는 거죠? np 빵의 값이 누구죠? 네, np 빵 1입니다. np1의 값은 누구예요? np의 값은 누구죠? npn의 값은 누구죠? 0팩의 값은 누구라고요? 조합에 대해 설명합시다. 조합이라는 녀석의 값은 NCR의 값은 n-r팩 곱하기 n팩이라고 하는 순열의 값을 r팩으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NCR이죠? NCR 공식 중에 NCR의 값이랑 NCn-r의 값이 똑같다는 것은 지금 배우는 파트가 아닙니다. 이미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이항계수의 성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n-1cr하고 n-1cr-를 더한 녀석의 값이 NCR이라고 하는 것도 공식입니다. 이미 알아니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좌변값을 우변으로 증명하는 거 많이 해봤거든. 세 번째는 외우라고 해도 안 외워지는 건데 R 곱하기 NCR의 값이 문제 풀 때 필요하거든. 고3 때 이제. 이게 누군지 기억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맞아. n-1이 있어. C. 맞아. 그런 거 있어. n 곱하기 n-c r-1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세 개는 조합 파트에서 외우시는 겁니다. NC빵의 값이 누구예요? 서로 다른 엔계 중에서 빵개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엔계 중에서 빵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것도 한 가지. 서로 다른 엔계 중에서 빵개를 뽑는 것도 한 가지. 의미하는 바는 엔계 중에 빵개를 뽑는 행위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서연아. 자, NC1의 값은 누구죠? NC는 산수 어떻게 하죠? NC3의 값은요? 3일 NCN 값은 누구예요? N개 중 N개 몽땅 다 뽑는 경우의 숫자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숫자들은 하도 많이 풀기 때문에 외우기도 하는데 10빵인 누구라고요? 10C의 값은요? 10개 중에 하나 뽑는 건 10가지죠? 10C의 값은 누구죠? 40 네,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니까요. 10C3의 값은 3이 1분의 10 8인데 이건 외울 겁니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10C4의 값도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나왔었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니네가 문제 중에 6팩, 4팩 분의 10팩의 문제 하나 있었거든. 이 녀석의 값이 지금 이거거든. 이 녀석은 문제 풀 때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울 거야. 이 정도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요거 두 개는 120, 210 자리만 바꾼 것 같은데?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0C5까지만 외우면 다 됩니다. 10C5의 값은 250입니다. 10C4의 값이랑 10C6 똑같은 거 아시죠? 이것들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울 겁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자, 아까 전에 중복조합 설명할 때 설렁성 들으셔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N, H, R이라고 하는 세 값이 중복조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전에 공식 소개했었는데 공식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이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식 설명한 과정이 매우 중요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 B, C, D라고 써보겠습니다. A, B, C, D 4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4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겠습니다. 그럼 중복을 허용해서 3개 뽑는 경우의 숫자를 갖다 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 뽑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나요? 뭐 뽑을 땐 뭐 이렇게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러면은 짝대기가 몇 개 필요해? 여기는 4개를 구분짓기 위해선 짝대기는 몇 개 필요해? 경계가 되는 부분이 3군데가 경계가 돼야지 4개 알파벳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짝대기는 다 해서 3개의 짝대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짝대기가 3개 있었을 때 여기 있으면 A, 여기 있으면 B, 여기 있으면 C, 여기 있으면 D거든. 그래서 A, B, C의 값은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야? 이 녀석의 값은 짝대기가 이렇게 3개 있을 때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이게 AAC네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게 좀 BDD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6개 빈 자리에 6개 빈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3자리를 뽑는 경우의 숫자가 되는 셈인 거네. 우리가 지금 했던 작업은 서로 다른 4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알파벳을 뽑는 경우의 수를 했는데 필요한 짝대기의 개수는 3개. 알파벳이 4개 있었으니까 짝대기 개수는 3개가 필요했고 그 중에 3개를 뽑기 때문에 동그라미 개수는 3개 있었던 거죠. 그게 짝대기 개수 3개가 있고 동그라미 개수 3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배열하는 6군데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짝대기의 개수로서 짝대기 n개의 알파벳이 있으면은 짝대기 개수는 n-1개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개수는 r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분명히 니네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4점짜리 문제 풀 때 반드시 이걸 사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중복조합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간단한 산수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순열과 조합의 값은 항상 이걸 만족해야 되니? 많은 개수에서 적은 개수만 뽑을 수 있거든. 많은 개수에서 적은 개수를 뽑을 수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해봅시다. OH의 값이 누구죠? OEH의 값은 여기다 대입하겠다니까 5개의 서로 다른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 뽑으려고 해. 네. 6시인가요? 몇 가지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나?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2개 중에 5개 뽑는 게 가능해? 충분히 가능하죠. 이번엔 왜? 중복을 허용해서 뽑으니까. 주어진 건 2개밖에 없지만 얼마든지 2개 중에 5개 뽑을 수 있으면 중복 허용되면 그럼 이거 산수하면 뭐라고요? 6시5니까 6시라고 똑같아요? 그냥 순열과 조합은 n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은 n값이 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중복에서 뽑을 거기 때문에 자, 중복조합에 대한 설명은 더 했고요.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서연아, 너 좀 자세히 문제가 있어 지금. 계속 턱을 받치면서 잘 준비하고 정말로 자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자, 세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세 명의 학생이 있는데 세 명한테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세 명한테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눠줘? 그런데 스티커 6장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요. 스티커 6장을 각 학생한테 적어도 한 장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혹시 어디 중복조합이라는 의미가 어디 있는 거야? 같은 모양의 플라스틱. 같이. 스티커 6개는 구분이 안 돼. 그런데 A, B, C 세 명한테 나눠줘야 돼. 6장, 2장도 건데.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 A라는 사람이 가져가는 스티커의 개수가 A개, B라는 사람이 가져가는 스티커의 개수가 B개, C라는 사람이 가져가는 스티커의 개수가 C개인 거야? 근데 문제는 서로 같은 모양, 구분되지 않은 같은 스티커 6개가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A, B, C를 더해서 지금 몇 개라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빵개, 한 개, 5개를 가져가도 돼? 네. 한 개, 4개를 가져가도 되고 이런 순서상들의 개수의 값이 6장을 나눠주는 경우의 숫자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순서상 개수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순서상 개수 자체를 이런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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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라고 해석하려고 이 녀석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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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라고 해석하려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A, B, C라는 3개의 알파벳 중에 6개 알파벳을 중복을 향해서 뽑는 거야? 이런 거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 거야. 문제의 상황 자체는 중복조합으로 보기 힘들지만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이런 순수상 개수가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숫자인데 그 순수상 개수의 값을 이렇게 해석했더니 결국은 알파벳 3개 중에 중복을 향해서 6개를 뽑는 경우의 수로 해석이 되어진 거야. 말된 거 맞나요? 그러니 첫 번째 경우의 숫자가 서로 다른 3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6개의 알파벳을 뽑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으니 산수했더니 누구라고요? 네, 86, 82네요. 2일분의 87? 이런 거 맞나요? 그럼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네, 앞으로.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6장을 각 학생한테 줄 건데, 적어도 하나씩은 주라고? 이런 경우 안 된다고 지금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는 무조건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자연수가. A, B, C가 자연수인 거잖아. 그러면 6개 중에 3개는 하나씩 미리 줘버리는 거야. 6개 중 하나씩 미리 줘버리면 A, B, C는 기존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지 이미.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사람한테 남은 3개를 아무렇게나 줘도 네, 상관없죠. A, B, C는 기존에 하나씩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이때는 경우의 숫자를 아니 순수상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야? CCC야? 3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형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 경우의 숫자 몇 가지죠? 2일분의 5사? 10가지인가요? 자, 다음 문제에서 또 연습해 볼까요?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다항식을 전개하게 되면 어떤 항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x의 5승이라는 항도 있을 수 있고요. x의 세제곱 y의 제곱이라는 항도 있을 수 있고요. xy의 제곱 z의 제곱이라는 항도 있을 수 있고요. y의 제곱 z의 3승이라는 항도 있을 수 있죠. 이런 항들이 몇 가지 항들이나 있는지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항들은 해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건 xxxxx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 xxx, yy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서로 다른 항의 개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보를 허용해서 몇 개 뽑은 거야? 중보를 허용해서 5개 뽑은 상황이야? 네. 그 상황만큼 항들은 발생하겠네요? 따라서 어떻게 산수하겠다고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보를 허용해서 5개 뽑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항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7시 5, 7시 2, 21인가요? 쌤이 지금 충분히 해석하는 과정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거든?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은 문제가 중복순열로 푸는 또는 중복조합으로 푸는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하면 그 문제를 중복순열로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 더해서 9가 나오는데 싹 다 의미하인 정수라고 하거든? x, y, z의 값이. 그럼 예를 들어서 x, y, z의 해의 개수를 알고 싶은데 이거의 순서상 개수를 알고 싶은데 의미하인 정수로만 구성된다고 한다면은 0하고 뭐 2하고 7 이런 거 돼요? 뭐 1하고 0하고 8도 되는 거죠. 1하고 2하고 6도 되나? 이런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런 순서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이걸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겠다고? YY 나머지 다 Z라고요? 이렇게 해석하겠다고? 그 다음에 수의 값은 누구라고? 얘는 X, Z 8개? 그럼 결국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몇 개의 알파벳 중에 3개 알파벳 중에서 9개 알파벳을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의 값은 3개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9개 알파벳을 뽑는 경우의 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개 더 1 뺐으니까 11시, 9, 11시인가요? 그래서 55가지예요? 하지만 두 번째 거는 양수만 가능하다며. 양수만 되는 거라서 이거 안 된다며. 그럼 하나씩 미리 줘버려? 하나씩 줘버리면, 미리 하나씩 줘버리면은 합의 값은 6이어야 돼요? 이제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네, 이제. 이때는 0이 있어도 상관없죠? 그럼 결국 이 녀석은 똑같은 거니까. 3H. 경우의 숫자는 86, 82, 21분의 87. 이건 공식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더해가지고 만약에 n이야. 더해서 n인데 의미하인 정수라 그래. 방금 전에 더해서 9였을 때 의미하인 정수면 3H 9라며. 여기 알파벳이 세 종류 뒤에 있는 숫자가 9였을 때 의미하인 정수라고 써있으면 3H 9라며. 그럼 이건 뭐겠어? 3H n이겠네.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자연수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3개 알파벳은 3개 오른쪽에 9가 있으면 자연수였을 때는 이거라며. 이제 이건 공식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 유형을 만났을 때는 항상 이렇게 풀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이 만약에 10이야. 의미하인 정수의 순수상 찾고 있어. 어떻게 하겠다고? 4H 10이라고? 하지만 자연수라면 어떻게 하겠다고? 자연수의 순수상 개수 4H 10에서 4 빼는 6이라고? 산수해볼까요? 산수하면 누구예요? 13C 10? 13C 3? 이거 산수하면 누구예요? 9C 6? 9C 3 이렇게 산수할 겁니다. 이제 이거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지금 중복조합을 설명을 제대로 안 들으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꼭 영상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눈은 감고 쭉 감고 있지만 귀는 청취 중이라고요? 아니 군 자체.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함수의 개수 파트로 왔습니다. 함수의 개수는 A집합하고 B집합이 있는데 IJ의 값은 다 A집합에 속한 숫자라고 하거든? 그 차이점은 등호가 없는 녀석의 질문이 1번, 등호가 있는 질문이 2번입니다. 등호가 없으면 조합으로 문제를 풀고요. 등호가 있으면 같은 걸 허용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반드시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A라고 하는 집합에서 원소가 1, 2, 3 있는데 B집합의 원소의 값은 1, 2, 3, 4, 5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작고요. 큰 숫자를 대입하면 함수값도 커진다고 하거든? 그러면 화살표는 크로스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크로스로 가면은 1번 조건의 모순입니다. 반드시 화살표는 뭐 1의 값이 예를 들어서 1로 갔을 때 2의 값이 3으로 가고 3의 값이 3으로 가도 돼? 1번은? 안 돼. 1번은 안 된대? 무조건 더 큰 값으로만 가야 돼? 네. 1, 2, 3이 1, 3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화살표 보내는 경우의 수를 찾고 싶은데 이 녀석은 오른쪽에 있는 5개의 숫자 중에 화살표를 받을 세 녀석만 선택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선택한 게 1, 2, 4를 선택했다면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은 반드시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B집합에 있는 5개 숫자 중에서 화살표 받을 3개만 선택하면은 1, 2, 3에서 화살표 보내는 방법은 한 가지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등호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5개의 숫자들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뽑힌 숫자가 1, 2, 2를 뽑았어. 만약에 1, 2를 뽑았으면 화살표 어떻게 가야 돼? 1의 값은 어디로 가? 1의 값은 무조건 1로 가야 돼. 2의 값은 2, 3의 값도 2로 가야 되는 거죠. 1, 2를 뽑았으면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만 하면은 화살표는 보내는 방법은 어차피 한 가지입니다. 등호가 없으면 조합으로 풀 거고요. 등호가 있으면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거 산수하겠습니다. 3, 1분의 5, 4, 3. 5C로 풀까? 10. 두 번째 건 5C3의 값이 5H3의 값이면 7C3의 값이면 3, 1분의 7, 6, 5. 35. 여기까지 하면은 중복조합까지 충분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숙제. 내일 오실 때까지 개념셈만, 내일 오실 때까지 확률구통계 개념셈만 31쪽까지 풀어오세요. 내일 오실 때까지는 개념셈만 31쪽까지 풀어오세요. 수원 수투는 아까 수투 마무리해서 오시고요. 수원은 극한 문제, 수원은 내일 진도 말고 나갈 게 뭐가 있어? 삼각함수 그래프 아, 상가함수 그래프 숙제가 있었지? 많았던 거. 그럼 그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시고요. 내일 숙제는 수학 2하고, 근데 책은 3권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학 2 풀이 내일 할 거고요. 확률과 통계는 개념셈만. 예, 31쪽. 네. 수투는 극한 문제 끝에 고난도까지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내일 수원을 풀이할 수 있을까? 니네가 안 풀어올 거잖아. 안 풀으면 풀이할 이유가 없잖아. 풀 수 없으면 아, 이것만 합시다. 내일 수투하고 통만 가져오세요. 선생님 어저께 영상 올리셨었는데 앞으로 계속 올려주시면 될까요? 영상? 수업을 했는데 다시 볼 일이 있을까, 니네가? 아, 올려주는 게 좋아요? 저 올려주면 좋아요. 좋죠. 조회수가 빵만 안 되게 좀 해주시면 나 올릴 수 있어요. 조회수가 빵이면 아니 약간 근데 왜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